노란봉투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계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등 외국 기업에 호소해도 노란봉투법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일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전 19일에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지금 대기업의 협조가 어쨌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행을 하겠다. 이게 재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거나 아쉬울 때는 기업을 불렀다가 법안은 경영활동을 옥죄는 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대변인님 얘기 들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이래요. 이게 그 국제노동협약, 그러니까 ILO죠. ILO에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허위입니다. ILO는요, 일단은 노동쟁의 일단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 이제 협약 이것도 보장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기업이 손해를 입는 것까지 보장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임의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기업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ILO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할까? 그 청구서예요. 청구서. 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표를 몰아준 거에 대한 청구서를 받고 있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뒤로 갈수록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반기업적인 제도를 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힘이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이거를 통과시켜가지고 청구서를 빨리 정산받자, 이런 의미로 민노총의 청구서를 내민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떤 광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빨리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해보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고지서를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올라간 것으로 이제 갚고 있다. 뭐 이렇게 상황이 이해되는데 부장관님이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노란봉투법은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처음에 등장한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정부랑 똑같아요. 170 몇 석을 가지고 있었고 무소불위의 권력, 지지율 70%, 이때도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하지 못한 이유는 이 노란봉투법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기업들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어떤 기업의 주가라든가 전세계 코스피가 하락될 게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만약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시행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기업 못하겠다 떠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런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애써 모르는 척했거든요.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마자 바로 이걸 들고 나옵니다. 본인들 5년 동안 하지 않던 걸 마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노동자들의 인권이 마치 뭐 급감한 것처럼 막 선동을 해대면서 이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있을 때는 이걸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게 민노총으로부터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돼 보니까 이건 생각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준호 대변인 말씀이 정확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어쨌든 지지율이 정말 중요하고 잘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게 중요한데, 이 노란봉투법은 절대로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송곳 같은 법안이에요. 이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비닐주머니에 물을 한가득 담아놓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와서 그걸 팡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물이 줄줄줄 새겠죠. 그게 바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딱히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당대표가 누굽니까? 정청래예요. 정청래. 미스터 정. 정청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인물입니다. 내가 다음번 대권 주자, 다음번 민주당의 차기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나도 민노총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당이 이걸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이 저렇게 눈치 없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걸 또 거부권을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부권을 쓰는 순간 그 다음에 명청대전은 완전히 현실화되는 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나라만, 기업만 망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계없다가 아니라 떨어지길 바랄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SNS에 뭐라고 했죠? 명청교체기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명청 교체기는 들어봤지만 명청 시대가 왜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명청 교체기라는 말을 아무도 안 했는데 네. 본인이 자기 에세이에서 그 말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야. 너무 투명해. 너무 투명해. 명청 지금이 명청 교체기다. 오. 나에게 줄을 서라 이거예요. 원내한테. 왜냐면 원내가 이번에 정청래를 안 도와줬잖아요. 네. 원내가 전부 다 박찬대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전부 다 이제 박찬대 이기고 정청래 졌단 말이에요. 본인은 앙심이 있는 거야. 나를 찍어주지 않은 원내들을 내가 반드시 물갈이하겠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년 지방선거에 이겨가지고 당대표 한 번 더 해야 돼요. 당대표 한 번 더 하면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 공천권 행사할 때 호남과 수도권에 싹 다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봤잖아. 옆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명 횡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당대표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똑같이 비정 횡사를 할 겁니다.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싹 물갈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갈되면 그때부터 확실한 대선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게 대안으로서 내가 있다, 내가 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기를 내시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그러니까 네. 노란 봉투법이 노란 봉다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중대재해처벌법 뭐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업에 안 좋은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대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을 더 옥죄는 것 때문에 이제 노란 봉투법을 그렇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그 중소기업들이 더 작살나겠다 이런 우려들이 사실 많아서 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그 뭐냐면 하청도 이제 원청이나 직접 이제 교섭할 수 있는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지금 의무예요. 하청이 원청에다가 우리가 교섭해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원청이 들어주지 않잖아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청이 왜 하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노력해서 내가 대기업가고 이런 사람들 다 바보되는 겁니다. 하청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교섭하겠다 나서고 저는 아까 명청 교체기 들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명청 교체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난 여전히 명나라에 충성해라고 했던 조선이 2번이나 깨졌거든요. 명청 교체기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나 너네 그때 조선 어떻게든지 봤지? 줄 달 서라 이런 걸 지금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거 파업을 했을 경우에 회사 기업이 그 노조에 대해서 파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난 큰 힘을 줍니다. 왜냐면요 노조는요 걸핏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기업만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요구했던 거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뭘 할 수 있죠? 바로 파업에 들어가지고 기업한테 손실을 주면 되는 거예요. 파업을 해가지고 제때 물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제품을 안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요 수출하는 회사 같은 경우 몇십억 몇백억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압도적으로 기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노조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할 수 없고요. 그러면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작은 손 투자자 말고 큰 손 투자자 전부 다 해외에서 오거든요. 네. 해외에 있는 큰 손 투자자들이 전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우리는 철수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 정부가 칩스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제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주게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미 투자의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 완전 실패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은 어쨌든 좋게 된 것처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뭐랄까 진짜 이제 매체들이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진짜 매체가 누구죠? 바로 일탄 뉴스 이런 네, 거죠. 그렇게 예.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 진실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가서 만날 거잖아요. 그 사실 정상회담도 아니에요. 이번에 실무회담 이제 격이라 그러더라고요. 만나는데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 트럼프는 이거 한번 뜯어 먹었으니까 이거 뭐 기대 싶어가지고 더 큰 걸 요구합니다. 방위비 얘기할 거고 그 국방비 예산 인상 얘기할 거고 그러면서 반도체 칩스법 얘기하면서 야
한국에 있는 공장 어차피 파업 때문에 너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미국 와서 공장 지어. 우리가 확실하게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더 큰 청구서를 내면서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지율에 치명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그 돈을 그 사이즈만큼 국내에 투자했으면 일자리가 생긴 건데 전부 다 미국이 갖다 바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죠. 미국 가면 벌어질 거다. 그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사실 이게 뭐 삼성전자 주식이 뭐 1%인가요? 뭐 이 정도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는 방식, 즉 미국 정부가 이제 삼전의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지만 또 한 가지 또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미국 정부가 투자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삼성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또 비반기업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도 투자자기 때문에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미국이 반도체 치법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가는 것은 중국을 반도체 시장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사실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즉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발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방법이 있을 거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